1019년 고려는 거란의 거대한 침략군에 맞섰습니다. 압도적인 수해적 앞에서 한 장군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 이름 강감찬. 11세기 초 동북아시아는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이 세운 요나라는 중원의 송나라를 압박하며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마군단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중 하나였습니다. 거란의 야심은 송나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한반도의 고려였습니다. 고려는 918년 왕건에 의해 건국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강대국 거란은 항상 고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거란은 고려가 자신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했고 고려는 독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993년 거란은 처음으로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소손영이 이끄는 대군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고려는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서희의 뛰어난 외교 담판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거란 진영에 직접 들어가 담판을 벌였고 결국 거란군을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가로 고려는 강동 6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010년 거란은 다시 침략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란의 황제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고려에서 일어난 쿠데타를 응징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침략으로 고려의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2차 침입은 고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개경의 궁궐은 불탔고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란군이 보급 문제로 철수하자 고려는 양규 장군의 활약으로 철수하는 거란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전투에서 거란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두 차례의 침입을 겪으면서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려는 국방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곽을 보수하고 군대를 재편하며 전국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개경 주변에 나성을 쌓아 방어력을 강화했습니다. 고려는 다음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1018년 거란은 세 번째 침략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배합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거란은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10만의 정예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이 병력은 거란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018년 겨울, 거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10만 대군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벌판을 가득 메운 거란의 기마군단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파죽지세로 고려 영토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고려의 국경지대는 순식간에 거란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고려 조정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종은 신하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외교적 해결을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항전을 외쳤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노장이 나섰습니다. 그가 바로 강감찬이었습니다. 당시 70세가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강감찬은 고려의 문신이자 장군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고 문관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병법에도 조예가 깊었고 전략적 사고에 탁월했습니다. 이전의 거란 침입 때도 그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에게 상원수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고려군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강감찬은 이 중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재편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의 전략은 단순히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분석한 거란군의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보급선이 길었습니다. 둘째, 겨울철 원정으로 기후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셋째, 적지에서 싸우기 때문에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강감찬은 이 약점들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감찬의 전략은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거란군이 남하할 때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일부러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거란군을 고려 영토 깊숙이 끌어들여 보급선을 늘리고 병사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고려군은 거란군의 후방을 교란했습니다.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군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격했습니다. 고려군의 큰 저항 없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소배압은 고려군이 두려워서 도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감찬의 계획이었습니다. 거란군이 남하할수록 그들의 보급선은 길어졌고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1019년 초 거란군은 개경 근처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경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고려가 구축한 나성의 방어가 견고했고 보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거란군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고려의 저항이 완강했고 겨울 추위는 병사들을 괴롭혔습니다. 소배압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개경을 포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할 것인가. 보급이 부족하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강감찬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란군이 북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자 강감찬은 추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의 철수 경로를 예측하고 미리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는 귀주라는 지점을 결전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귀주는 지형이 협소하여 대군이 움직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강감찬은 귀주에서 철저한 매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병력을 여러 지점에 분산 배치하여 거란군을 포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지에는 궁수들을 배치하고 협곡에는 보병들을 숨겼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강감찬은 거란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19년 2월 거란군이 귀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빨리 이곳을 통과하여 압록강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목에 대군이 몰리면서 대오가 흐트러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감찬이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방에서 고려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려군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거란군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좁은 지형 때문에 그들의 기병대는 제대로 기동할 수 없었습니다. 강감찬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거란군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거란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고려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의 전술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거란군의 모든 탈출로를 차단했습니다. 고려군은 파도처럼 밀려와 거란군을 압박했습니다. 소배압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군이 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예 병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만들려 했습니다. 일부 거란군은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력은 귀주에서 고려군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전투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거란군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식량도 바닥났고 탄약도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강감찬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는 거란군에게 항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거란군은 무너졌습니다. 10만 대군 중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소배압은 간신히 수천 명의 병력만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귀주 대첩은 고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귀주대첩의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 전역이 환호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현종은 강감찬을 비롯한 장수들을 극진히 치하했습니다. 강감찬은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나라를 구한 노장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귀주대첩의 의미는 단순히 한 번의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는 고려의 독립을 확고히 했습니다.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대규모로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고려는 동북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송나라도 고려를 동등한 국가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의 전략은 후대 장군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수적 열세를 지형과 전략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적을 유인한 후 유리한 지점에서 결전을 벌이는 전술은 병법의 교과서로 평가받았습니다. 강감찬은 단순히 용맹한 장군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고려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북쪽 국경의 위협이 사라지면서 고려는 내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발전했고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고려의 청자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팔만 대장경 같은 위대한 문화유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강감찬이 지켜낸 평화 덕분이었습니다. 강감찬 개인의 삶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화려한 무공을 세웠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 후에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고 부하들을 아꼈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강감찬의 인품에 대한 일화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는 병사들과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귀주대첩 당시에도 그는 최전방에서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말을 타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병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강감찬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란은 귀주대첩의 패배 이후 내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만 대군을 잃은 것은 거란에게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거란의 조정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 소배압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거란은 더 이상 고려를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귀주대첩 이후 변화했습니다. 두 나라는 평화협정을 맺고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거란은 고려의 독립을 사실상 인정했고 고려는 거란과 명목상의 사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귀주대첩은 한국사에서 살리타 전투, 한산도 대첩과 함께 3대 대첩으로 꼽힙니다. 이 세 전투는 모두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주대첩은 가장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10만 대군을 거의 전멸시킨 것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략과 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올바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한국에서도 강감찬은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서울에는 강감찬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많은 학교와 거리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매년 귀주대첩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학생들은 그의 업적을 배웁니다. 강감찬은 시대를 초월한 영웅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귀주대첩을 연구하면서 강감찬의 전략적 사고에 주목합니다. 그가 사용한 후퇴 전략, 적의 보급선 차단, 지형 활용, 포위, 선멸 전술 등은 모두 현대 전쟁에서도 유효한 개념들입니다. 강감찬은 1000년 전에 이미 현대적 전략 개념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귀주대첩의 성공에는 강감찬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고려군 전체의 희생과 헌신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병사들이 나라를 위해 싸웠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강감찬은 항상 이들의 공을 기렸고 자신의 승리를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승리는 또한 전 국민의 단결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백성들은 군량을 제공했고 정보를 수집했으며 부상병들을 돌봤습니다. 귀주대첩은 강감찬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고려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주대첩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강감찬은 귀주대첩 이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는 80세가 넘도록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의 삶은 충성과 헌신의 모범이었습니다. 강감찬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고려 전체가 애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나라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감찬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지혜 때문입니다. 10만 대군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용기, 70세의 나이에도 전장에 나섰던 애국심, 그리고 적을 물리친 뛰어난 전략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강감찬은 영원한 민족의 영웅입니다.